태양을 꿈꾸는 방랑자. 여러분은 고추라는 작물을 떠올릴 때 무엇이 먼저 보이시나요? 누군가는 입맛을 돋우는 매콤한 양념을, 누군가는 노을빛처럼 붉게 익어가는 가을 풍경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고추는 가장 뜨거운 삶의 의지를 가진 존재이며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열대 중남미의 태양을 품고 가로리 1959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찾아온 고귀한 방랑자이지요. 오늘은 5월 4일, 이곳저곳의 농가가 고추 모종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옆집이 심으니 나도 심어야 한다는 집단적 조바심이 마을 전체의 공기를 지배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추는 작물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며 무척이나 자존심이 강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고향인 열대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으면 성장을 멈추고 깊은 침묵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문학가 카렐 차페크는 그의 저서 원예가의 12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예가는 시간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로 불러오는 사람이다. 저에게 고추 모종 한 포기를 땅에 심는 그 짧은 몇 시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이 이방인이 우리 땅에 무사히 안착하도록 돕는, 펜이 아닌 호미로 써내려가는 또 다른 지필 활동입니다. 1년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그 치명적인 디테일 속으로 오늘 저는 퍼머컬처와 휴겔컬처의 지혜를 빌려 고추 식재 전 과정을 서사적 진실로 추적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예의, 기다림의 성인식. 우리는 흔히 달력을 보고 농사를 짓는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고추의 고향은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중남미입니다. 작가는 독자를 애태우며 기다리게 할 줄 알아야 하듯 농부 역시 대지가 준비될 때까지 조바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농업혁명가 제프 홀저는 이를 수동적 관찰이라 명명했습니다. 중부지방 기준으로 입하 전후 밤 기온이 안정적으로 섭씨 15도 이상을 유지할 때 비로소 고추 모종은 냉해를 피해 대지와의 성스러운 만남을 이행합니다. 지온이 충분히 도달하지 않았을 때 모종을 심는 것은 곤히 잠든 아이를 얼음물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운 흙에 닿는 순간 고추의 성장판은 닫히고 이른바 냉해라는 실존적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재전 순화라는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구매한 모종을 바로 심지 말고 4, 5일 정도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 두어 노지 환경에 적응시키십시오. 낮에는 태양의 기운을 충분히 쬐어주고 혹여 시들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흠뻑 주어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4, 5일의 기다림은 단순한 정체가 아니라 더 깊고 넓게 뿌리내리기 위한 생동적 휴식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자만이 대지의 첫 번째 미소를 얻는 법이지요. 공생의 설계, 고추 길드. 어떤 이들은 고추의 병해를 막기 위해 공장에서 만든 석회와 붕사 같은 화학약품을 뿌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로리 1959의 길은 다릅니다. 고추의 칼슘 결핍을 막는 뼈대는 인위적인 가루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남은 달걀 껍질을 발효시킨 천연액비나 나무를 태운 재 속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성분을 주입하기보다 땅속 미생물이 활성화되어 스스로 미네랄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수종의 우드칩과 낙엽으로 멀칭해주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비료 포대 대신 고추와 함께 살아갈 동반자들, 즉 길드를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전략적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고추 성장을 지켜주는 천연 방패로 고추 모종 사이에 대파를 한두 개씩 함께 심으십시오. 뿌리에서 분비되는 알리신 성분은 역병균의 침투를 막는 천연항생제가 되어 비료 없이도 순수익을 높여줍니다. 밭의 가장자리에는 24시간 무급경비원인 메리골드를 심어
천연 바리케이드를 구축하십시오. 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파-터티에닐 성분은 토양 속 유해 선충을 사멸시키고 특유의 향기는 진딧물과 담배나방의 후각을 교란해 고추를 지켜냅니다. 여기에 진딧물을 대신 유인하는 희생식물 한려나와 고추의 풍미를 끌어올리는 바지를 곁들이면 완벽한 공생의 길드가 완성됩니다. 다만 메리골드의 강인한 생명력은 때로 고추의 일조권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의 미학입니다. 외소종인 메리골드를 선택하거나 고추보다 커지지 않도록 수시로 전정해 주어야 합니다. 잘려나간 꽃잎은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파처럼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을 품고 있어 눈에 좋은 루테인 꽃차로 변모해 농가에 부가적인 소득을 안겨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됩니다. 시선을 돌려 최소 50에서 60cm 이상 떨어진 밭의 북단이나 경계에는 옥수수라는 용병을 배치해 보십시오. 이들은 고추 곁에 붙어 있으면 질소를 독점하는 약탈자가 되지만 적절한 거리를 둔 밭 가장자리 같은 곳에 경계 식재를 한다면 든든한 바람막이이자 해충을 대신 품어주는 희생작물이라는 수호자로 개과천선합니다. 반면 역병과 각종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재앙을 공유하며 농부의 땀방울을 갉아먹는 방울토마토와 감자 같은 기생작물은 엄격히 격리해야 할 위험한 이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가로리 밀고오구의 지혜입니다. 고추 식재를 위해 휴겔컬처 둔덕을 일굴 때 우리는 먼저 화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추는 화려한 결실만큼이나 탐식가적인 면모를 지닌 거름을 많이 요구하는 다비성 작물입니다. 휴겔컬처 둔덕 내부의 나무가 서서히 분해되기 전 어린 모종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는 잘 부숙된 자연 퇴비의 따뜻한 환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독일어권 농부들이 지키는 땅의 휴식은 퇴비에서 암모니아 가스를 빼내는 물리적 과정을 넘어섭니다. 연약한 뿌리를 보호하고 미생물이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이 기간은 땅이 독한 가스를 토해내고 스스로 회복하는 여백의 시간이며 미생물이 거름을 분해하느라 토양 속 질소를 독점하는 질소기화 현상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농부의 사려 깊은 배려입니다. 지혜의 재발견, 얕게 심기와 와이자, 그리고 물주머니 농법. 사람들은 불안함에 모종을 깊게 파묻고 심지어 흙을 꾹꾹 눌러 다집니다. 하지만 이는 식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매장하는 행위입니다. 고추는 산소가 절실한 얕은 뿌리 시스템을 가졌기에 상토 윗부분이 지면과 수평을 이루거나 아주 살짝만 덮이도록 얕게 심어야 합니다. 깊게 심으면 줄기 부위가 숨을 못 쉬어 썩을 수 있고 너무 얕으면 뿌리가 마를 수 있습니다. 그 미세한 경계를 찾는 것은 오직 농부의 경험적 감각만이 할 수 있는 예술입니다. 여기에 가로리밀 고오구만의 비법인 물주머니 농법을 제안합니다. 구멍에 모종을 넣기 전 물을 가득 채워 흙을 걸쭉한 반죽으로 만드십시오. 억지로 흙을 누르지 않아도 물이 스며들며 미세한 흙 입자들을 뿌리털 하나하나에 밀착시킵니다. 이 방식은 휴겔컬처의 지혜인 모세관 현상을 극대화하여 뿌리와 흙 사이의 밀착을 방해하는 미세한 공기주머니들을 제거하고 뿌리가 즉시 대지의 수분을 마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또한 식재의 활용점정은 모종의 방향에 있습니다. 모종을 심을 때 고추줄기가 Y자로 갈라지는 방향이 고랑, 즉 사람이 다니는 길 쪽을 향하게 하십시오. 이 작은 디테일이 성장에 따른 가지끼리의 엉킴을 방지하고 통풍과 채광을 극대화하여 고추를 균일하게 익게 만드는 숨은 비결입니다. 펜 끝의 각도가 문장의 뉘앙스를 바꾸듯 모종의 방향 하나가 고추의 일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자연의 품, 바람길과 유기물 멀칭. 현대 산업농업은
효율을 위해 좁게 심으라고 유혹하지만 빽빽한 고추밭은 곧 질병의 온상이 됩니다. 모종 사이를 40-50cm 이상 넓게 띄우는 것은 공간의 낭비가 아니라 바람의 길을 내어주는 설계입니다. 퍼머컬처의 창시자 빌 몰리슨이 말한 미세기후의 창출이지요. 바람은 하늘이 주신 최고의 무료 살균제입니다. 더불어 30cm 이상의 높은 두둑인 하이베드는 폭우 속에서도 고추의 발이 젖지 않게 지켜주는 정교한 배수 전략입니다. 이는 탄저병의 발생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생존의 높이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비닐 대신 대지의 품을 닮은 자연 멀칭을 선택합니다. 우드칩과 낙엽으로 덮인 대지는 스스로 숨을 쉽니다. 비닐 멀칭처럼 열기를 가두어 줄기를 위협하지 않고 다공성 구조를 통해 지열을 부드럽게 분산시킵니다. 굳이 흙을 돋워 구멍을 메우는 푹주기를 하지 않아도 두툼한 유기물 멀칭 레이어는 그 자체로 어린 줄기를 포근하게 감싸는 천연의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이것은 결핍을 메우는 기술이 아니라 처음부터 결핍이 없도록 설계하는 생태적 지혜입니다. 선제적 배려. 지지대와 팔자 매듭. 고추 모종을 안착시킨 직후 농부가 반드시 행해야 할 골든 타임의 의식은 바로 지지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나중에 세우지 뭐 라는 오판은 뿌리의 안식권을 침해합니다. 고추가 자란 뒤 지지대를 박으면 이미 사방으로 뻗어나간 여린 뿌리를 날카로운 쇠붙이가 가차없이 찢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식재 당일 뿌리가 아직 구덩이 안에 있을 때 그 옆 5에서 10cm 지점에 지지대를 박는 것은 평생의 안전한 터전을 약속하는 선제적 배려입니다. 이어지는 이식 초기의 흔들림을 제어하기 위해 우리는 인연의 끈을 잇습니다. 가로리 1959에서는 식물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천연 막근을 선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줄기를 옥죄지 않으면서도 흔들림을 유연하게 잡아주는 팔자 매듭입니다. 과학자들은 식물이 바람에 적당히 흔들리며 줄기를 두껍게 만드는 과정을 굴촉 형태 발생이라 부릅니다. 너무 단단히 묶으면 유약해지고 너무 느슨하면 쓰러지는 생명의 역설을 우리는 팔자 매듭의 여백으로 해결합니다. 적당한 흔들림 속에서 강해진 식물은 폭풍우 속에서도 대지를 놓지 않는 거목으로 성장합니다. 이 작은 매듭은 존재를 대하는 예의이자 우리가 타인과 맺어야 할 적절한 거리에 대한 은유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숨통을 조르지 않으면서도 외로운 고립에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 견고한 팔자 매듭의 여백이야말로 가로리 1959가 지향하는 공존의 문법입니다. 대지의 보살핌을 받는 거주.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거주한다는 것은 대지를 보살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곳 가로리 1959에서 대지를 보살피기보다 오히려 대지의 보살핌을 받는 농부로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이라는 밭을 일구는 인생 농부들입니다. 때로는 가뭄이 들고 때로는 폭풍이 치겠지만 자연이 가르쳐준 기다림의 미학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기 바랍니다. 가로리 1959는 앞으로도 이 정직한 대지의 서사를 여러분이 선물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라는 잉크를 사용해 계속 지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우고 기다리고 바람의 길을 내어주는 일에 마음을 심고 있는 자연농법의 지혜 가로리 1959였습니다. 감사합니다.